항생제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오남용되면서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항생제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김양희원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신경은 설다혜 기자 리포트 두 편을 봤는데 부작용에 대해서 좀 지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항생제 부작용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약물들도 그렇지만 항생제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는 바로 과민 반응입니다. 즉 알레르기 반응으로서 두드러기와 같은 발진이 일어나거나 또 심할 경우에 있어서는 혈관 부종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설사와 같은 소화기 장애가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백혈구라든지 혈소판 감소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나타나거나 또 사라지지만 지속적으로 동일한 약물의 알레르기 반응이나 또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그 약물을 중단하고 다른 약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고요. 예. 가능하면 특정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를 기억에 둬서 다른 약물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다른 병원에서 그 약을 처방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두드러기, 소화장애, 혈소판 감소 등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항생제 관리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처방받은 항생제가 남았을 경우에 이걸 보관을 했다가 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나중에 복용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만약에 이제 이 항생제가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약품이라고 한다면은 그 겉에 표기되는 그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통기한을 까지 상온에 그늘질 곳에 보관을 해서 쓰면 되고요. 하지만 만약에 다른 약과 함께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그 현타액으로 보관되어 있는 그 경우는 이게 냉장 보관이라든지 상온 보관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대략적으로는 2주 이내에는 그런 현타액으로 된 상태는 그 항생제는 먹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게요.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걸까요? 실온 보관을 해야 되는 걸까요? 종류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오그멘틴과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는 지스로막스라든지 클라리스로마이신과 같은 약물은 상온 보관해서 드시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약을 처방받게 되면은 현타액과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이나 또는 상온 보관이라고 표기해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약사 선생님과 함께 상의하신 이후에 약을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을 그냥 미지근한 물과 먹는 게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오렌지 주스랑 먹는 분들도 있고 우유랑 먹는 분들도 있는데 항생제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그런 것도 있습니까? 보통 퀴놀론계 항생제로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약과 같은 경우는 우유라든지 또는 제산제 그리고 철분이 있는 약물과 있는 종합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음식과 함께 복용을 하게 되면은 약효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음식을 먹을 경우는 이런 항생제를 약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일반적으로 알려진 커피라든지 콜라 등 카페인이 많이 있는 음식과 항생제를 먹을 때에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흔히 항생제는 주사로 투여를 받거나 약으로 먹곤 하는데요. 음식에도 이 항생제 성분이 들어있나요? 이게 사실 아직 논란이 굉장히 많지만 보통 이제 육류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 재료에 있어서 저희가 항생제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음식물 재료 안에 미량의 어떤 항생제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간으로 먹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양이 얼마 정도 어떤 물질이 흡수되는지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예. 앞서도 항생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좋다는 리포트도 있었고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자주 찾는 병원이 항생제를 얼마나 쓰는지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예. 각 지역별로 병원별로 또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총 한 5가지 등급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을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내가 내 주변의 병원에서 어느 정도 항생제를 처방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찾아볼 수가 있군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항생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복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의료기관의 항생제 관리도 무척 중요할 텐데요. 국내 의료기관의 항생제 관리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앞서 보고된 것처럼 우리나라 항생제 내손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항생제 처방률 공개라든지 또는 심평원에서는 약제 적정성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율적 조정 기전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기관 스스로 줄이려는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요.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항생제 처방할 때에는 적절성 여부나 내성 여부, 필요 여부에 따라서 감염내과의 어떤 의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자율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료계도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하지만 본인이 일단은 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생제 오남용과 이로 인한 부작용을 막으려면 어떤 점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될까요? 보통 이제 항생제가 꼭 필요할 때라고 알려져 있는 경우는 발열이라든지 오한을 동반하는 어떤 감염의 증거가 확실할 때, 그리고 세균 감염이 위험성이 높을 때는 저희가 항생제를 써야 되지만 대부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감기의 경우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근데 약물 처방이 사실 의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의 어떤 처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환자가 어떤 증상 호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항생제 처방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항생제 처방의 어떤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의사, 환자 어떤 둘 다의 어떤 교육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김영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